최근 에코프로 형제들의 질주가 정말 엄청납니다. 또 여기는 숨고르기라는 것도 거의 없어요, 보니까. 이제는 진짜 한때 셀트리온 삼형제 그 기세를 보는 것 같은데, 아니지, 또 셀트리온 얘기하면은 뭐 또 부정탄다고 또 너는 공부 좀 하라고 또 그렇게 에코프로 주주분들이 또 막 난리치실 텐데, 아니지. 그러면 또 셀트리온 그 셀슬람 형님들이 또 서운하죠. 왜 셀트리온이 뭐가 못나가지고 비교를 거부하냐고 또 그럴 거 아니야. 하여튼 오늘 2023년 3월 30일 기준 에코프로 시총이 LG그룹의 지주사 LG 그 시총을 뛰어넘었습니다. 와, 재벌과 중견기업 그 지주사 할인을 놓고 비교를 하고 뭐 어쩌고 지금 따질 게 아니라 차트를 보면은 진짜 에코프로는 하늘을 찌를 기세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거 아닌가요? 정말 증시 격언에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은 결코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 에코프로 형제들 보고 있느라면 진짜 이대로 달나라까지 다 함께 모두 영차 같이 갈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건 참 지금 주린이 분들이 에코프로 주주분들이든 아니면 에코프로를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신세든 양쪽 다 어떤 심정일지 저는 참 남의 일 같지가 않게 이해가 되는 게, 원래 많이 오른 종목은 이거 놔두면은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지금 팔면 아까우니까 못 팔고요. 또 손실난 종목은 아유 놔두면 또 언젠가는 올라가서 본전 찾지 않을까 해서 또 못 팔아. 근데 그러다가 한 50% 아니면 뭐 진짜 에코프로처럼 한 3배 올랐던 종목이 상승률이 한 5%에서 10% 좀 빠진다. 그러면 또 못 팔아. 왜냐면 사람 마음이 좀 그런 게, 평가 금액이 최고치였을 때 그때 내 눈으로 봤던 그걸 또 본전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물려있던 종목은 겨우겨우 어쩌다가 이제 본전까지 올라왔다? 그럼 이제 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인 것 같은데 여기서 빼면은 맨날 본전 치기만 하는데 그래가지고 언제 돈 버냐? 그래서 또 못 팔고. 참, 그래서 아무리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뭐 그런 말이 있지만 이거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정말 농사 짓는 분들이 그 곡식이나 그 가축 키우는 거를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개인들은 종목이 진짜 자식화 되는 거죠. 반면에 외국인이나 기관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뭐 학원 선생들이 그냥 애들 보듯이 그렇게 냉정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크게 비이성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없죠. 자,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대량 매수세를 등에 업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월가는 3월 둘째 주부터 8월 얼마 전까지 정말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을 싱숭생숭하게 만들었던 그 실리콘밸리 그 사태 악몽에서 거의 벗어난 모습이고요. 그 증거로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 발표한 시그니처뱅크 주가가 간밤에 84.6% 하루 만에 급등했습니다. 미국은 상한가 제한이 없잖아요. 또 한창 사태가 위급했을 때 실리콘밸리 다음 타자로 낙인 찍혔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주가도 간밤에 6%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마침 이날 국제신평사 무디스가 최근 미국 중소형 은행권 불안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제한적이다라고 이렇게 안정적인 진단서를 써줬고요. 또 이날 2월 잠정 주택 매매가 발표됐는데 이게 예상을 뛰어넘는 0.8% 증가를 기록했고요. 최근 모기지 금리 안정화에 미국 주택시장에서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는 이런 평가가 또 나왔습니다. 또 여기다가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마이크론의 실적, 일단 뭐 실적 내용을 뜯어보면은 주당으로 손실 냈는데 요거는 이제 원래 손실을 각오했었던 거고, 근데 그 손실폭이 3배나 컸고요. 또 향후 전망, 즉 가이던스까지 전부 실망일색이었지만 이걸 역발상으로 이제야말로 레알 찐 발뒤꿈치 굳은 살이다, 정말 바닥이다, 발바닥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했다고 어제 미리 얘기했잖아. 하여튼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뉴욕 증시에서 급등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야 이거 반도체는 원래 누가 뭐래도 경기 민감주인데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월가도 자신감이 넘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이러면서 모처럼 뉴욕 증시 분위기가 의기양양했습니다. 근데 또 보통 이런 날은 갑자기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또 뭐냐면은, 저기 너네 그렇게 철없이 막 좋아하는 티 좀 내지 마라, 그거 연준이 보면은 바로 또 긴축 채찍 들고 와가지고 아주 야 웃음이 나오지, 막 먹고 살만하지, 이러고 또 니네 막 후드를 팬다, 이런 역설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걸 워싱턴에서 커버를 쳐줬습니다. 이게 또 무슨 영문이냐면은 미국 공화당의 케빈 헐 의원이 인터뷰에서 이거 전격 공개를 한 내용이 지난 뉴욕 증시 장중에 뉴스 플로우를 도배한 그런 사건인데요. 미국 공화당 의원 몇 명이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하고 사적인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여기서 케빈 헌 이 사람이 파월한테 올해 연준 금리 인상 이제 몇 번 남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파월이 지난 3월 FOMC 때 그 닷플란 나온 거 거기 나와 있잖아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야. 거기 보면 올해 금리 인상 딱 한 번 더 남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중에 또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여기에 감동을 해버린 거죠. 근데 참 파월도 좀 그런 게 자기가 물론 이제 평생 공화당원으로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연임시켜준 게 그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고 그럼 분명히 그 연임의 조건으로 뭔가 좀 이면 합의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이렇게 또 사적인 자리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랑 또 어울려 다니면서 자기네 이너서클에 있는 인간들끼리 이런 질문과 답을 주고받았다는 게 조금 뭐 이것도 연준의 독립성이라고 할 만한가요 과연? 런하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만 유종의미로 3월장 마무리 잘 하면은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4월장이 시작되는데요. 비스포크 리서치에 따르면 이 4월장을 좀 기대해봐도 된다. 하여튼 이 마바라들은 맨날 기대하래. 하여튼 4월장이 원래 전통적으로 좀 강세장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은 다우지수 기준으로 이 4월장이 최근 10년, 50년 상승률이 1등이야. 보통 우리가 12월 달이 제일 강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산타를리도 있고 뭐 연말이고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4월 달이 1년 12달 중에서 평균 상승폭이 제일 크고 또 상승 확률도 60% 넘는 그런 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오늘도 평화로운 K증시. 지금 주총 시즌이 한창인데요.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장이 어떤지를 정말 여기저기서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빼고는 사실 그 동학개미 운동 그때 대비하면은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 3분의 1토막, 심지어 5분의 1토막도 막 흔하기 때문에 주총에서도 당연히 주주분들의 목소리가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번 그 주총 에피소드 중에 최고로 저는 DB 하이텍 주총을 꼽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정말 수차례 그 간만 보던 바로 그 K 물적 분할. 결국 이번 DB 하이텍 그 주총에서 기습적으로 안건 상정 강행했고요. 그렇게 결국 이사회 표결에서 53%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배당도 주주들이 요청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그냥 후려쳐가지고 통과시켰고요. 그랬더니 이제 소액 주주분들이 막 따지고 막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주총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주주들을 달랜답시고 얘기하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기업 집단이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거의 뭐 예전에 용산 전자상가 가면은 그 용팔이 형님이 살려면 사고 말라면 말어. 딴 데 가면 뭐 다를 것 같아? 어디 가나 다 똑같거든? 진짜 이런 급의 발언이죠. 자, 오늘의 중국 소식 보겠는데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완전히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덩달아서 중국 은행권들도 한숨을 돌렸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그 다음 유로존의 이제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그 다음 타자로 이제 중국 지방은행들 중에 하나 자빠진다. 여기가 이제 지방 정부 부채 잔뜩 떠안고 있는 그래서 자산 건전성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곳이라고 막 그래서 다음 타자로 중국 지방은행이 쓰러질 경우에 중국 전역의 리오프닝을 방해한다 막 그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재무부랑 연준이랑 그 FDIC 우리말로 연방예금보험공사 이 삼각 편대가 떠가지고 은행권 위기 사태 수습하는 거 보고 중국에서도 요런 그 관치 금융하면 또 우리가 한숨이지. 니네가 동네 도장이면 우리는 소림사야. 이렇게 안도감을 표시했다네요.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020년 바오샨 은행 파산 당시에 처음에는 중국 당국이 구제안을 마련하는 듯 했다가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에라이 그냥 나가 죽어라 이렇게 내치면서 당시 중국 은행권 전체가 휘청했었거든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소탐대실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지켜본 중국의 금융당국은 요거를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을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한창 때 그 바오샨 은행 자빠졌을 때 그때만 해도 중국 공산당에서는 은행권에 대한 정부 보증이라는 게 공산주의 이념에 안 맞는다는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중국 정부가 이번에 철회를 하고 대신 점진적으로 중국이 그럼 기왕 암묵적 그 보증자로 그렇게 정부가 나선 김에 시중은행들의 자본 확충 요구 등 재무 건전성 개선에도 중국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그런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블룸버그가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우선 서머리로 좀 압축적인 내용을 전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통째로 큰 거 하나를 던져드리겠습니다.
먼저 CLSA 증권, 크레딧 리오네 증권 여기서 간밤 마이크론의 실적과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에서 뭔가 착안을 했는지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 73,000원에 투자 의견을 매수 유지,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가 108,000원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크레딧 스위스 그 신용숙 씨를 구제해준 백기사로 역할을 했던 UBS 유봉식 씨, 그 UBS 리서치에서는 가만 있어봐, 전국의 이 신용숙 그 누님들 아니지, 또 이것도 편견이야. 지금 2022년생 신용숙 어린이도 있을 수 있잖아. 하여튼 영어 이름은 반드시 크레딧 스위스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유봉식 형님도 마찬가지로 영어 이름은 UBS로 하세요. 어쨌든 여기서 APAC, 그러니까 동아시아 키콜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여기 총 13개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 하이닉스가 둘 다 매수 의견으로 편입됐습니다. 그 밖에는 뭐 중국 시택증권, 그리고 중국 분유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있죠, 비학. 다음에 일본에서는 소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참, 소니 얘기 나온 김에 요것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데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바로 오늘자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하이엔드 게임 시장이 소니의 독점 상태에 있다고. 아니, 자기네 미국 게임 시장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일본 게임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엑스박스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에 밀려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낮은 것까지 지금 미국 무역통상위원회 그 USTR을 통해 가지고 시비를 털겠다고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본 측에서는 가만히 있겠냐? 야, 니네 미국은 왜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만 거의 독점 상태냐? 그거는 왜 내버려두냐? 우리 일본산 뭐 스마트폰 미국에서 더 많이 팔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거고, 또 그러면 미국은 야, 자동차 그럼 토요타 렉서스 그럼 팔지 마, 이걸로 또 걸고 넘어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지금 양국 그 무역 관련해 가지고 언론들이 뜨겁습니다. 다음 외국계 리포트는 요새 골드만삭스가 AI에 뭐 너무 꽂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이쪽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어요. 오늘 또 나왔어요. 근데 뭐 골드만삭스 리서치 실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그다지 좋지는 못하죠. 사실 당장 지난주 FMC만 해도 골드만삭스 혼자 당당하게 금리 동결 예상했는데 또 혼자 당당하게 빗나가 버렸죠. 그러나 신기술, 신개념 이런 거에는 또 골드만삭스가 강해요. 브릭스라고 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 신흥국 4개 그룹핑을 처음 그 브릭스라는 그 단어 표현을 창시한 곳이 바로 골드만삭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바이트올로지라는, 그러니까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즉 바이오랑 IT 합친 이런 개념을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스펠링을 바이트, 즉 컴퓨터 연산 단위 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최근에 인공지능 그리고 챗 GPT라는 새로운 분야로 진화하고 있는 머신러닝, 이런 분야가 결국 의학에까지 영역 확대를 예상한다는 내용인데요. 우리 K증시에도 원격 진료, 스마트 병원 이런 테마 있으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인공지능 AI랑 머신러닝 ML은 의료 서비스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방대하고 복잡한 의료 데이터 세트에서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 및 생성하는 기능은 기존 접근 방식에 비해서 개인화, 효율성,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무수히 많은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 임상 풍부하고 수술 경험도 많으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실력도 좋은데, 그걸 이제 디지털화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이걸 흡수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이 가치 창출과 경쟁 차별화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술 발전과 이를 의료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개념 증명의 출현으로 기업 설립과 자금 조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공학 기술과 기술의 융합에 대한 분석을 확대해서 헬스케어 내에 더 많은 부분을 통합하고, 또 주요 기술, 즉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AI 및 챗 GPT의 기회를 포함한 분야, 그리고 신약 개발과 설계, 임상실험, 의료 분석, 도구 및 진단, 개인 맞춤형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잠재적 사용 사례를 설명합니다. 또한 골드만삭스에서 분석하기를 다양한 형식과 스타일의 텍스트를 처리하고 생성하는 챗 GPT의 기능은 의료 시스템에서 개인화된 치료와 효율성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원래 이제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약간 본인들의 그 권위로 차트에다가 이제 글씨 쓸 때 영어로 되게 이제 막 그 굴림체로 막 해가지고 막 필기체 쫙 해가지고 막 돼지꼬리 딱 했는데 이제 그게 다 챗 GPT에서 그걸 명확하게 읽어드리고 데이터에서 파일업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술까지 들어가지고 딱 그 표본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문진하고 차트에 기록하고 처방하고 이런 것들 다 챗 GPT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건데, 요 챗 GPT는 의사의 디지털 비서로 훈련돼 가지고 진료 예약, 보험 승인을 위한 서신 탐색 및 작성, 메모 간소화 등의 행정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의사가 환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들도 다 필요가 없어지면은 병원 가면 저는 좀 무섭던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사를 놔줘야지 좀 안정이 되던데 그런 건 어떡하죠? 근데 또 이게 역효과가 있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약간 그 화이트 가운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병원 가면은 약간 긴장돼가지고 혈압이 막 높게 나오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계로 쟀는데 너무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간호사분이 오셔가지고 원래 좀 고혈압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 평소에는 진짜 혈압 정상인데 제가 약간 화이트 가운 신드롬이 있어서 지금 이렇다 그랬더니, 그런 거 있으시구나. 그러면 여기 이제 잠깐 누워 계세요. 그래서 저 누워 있는데 옆에서 안정되라고 이쪽 팔을 이제 계속 쓰다듬어 주시는데, 약간 이 옷이 좀 작은 걸 입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심장이 더 뛰고 있는데, 그때 혈압을 재니까 진짜로 초고혈압 막 200 넘게 그러니까 내 몸을 쓰다듬지 말았어야지. 그게 안정이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또한 대화형 구문을 치료 계획 후속 절차에 적용하면은 환자 교육까지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챗 GPT는 환자가 치료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대요. 또한 챗 GPT는 환자의 질문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답변할 수가 있다. 하지만 챗 GPT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충분한 정확성, 검증 및 신뢰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전문가들은 GPT 모델을 사용해서 질문을 편리하게 요약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강점이라고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분석하네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것도 우리 K 반도체들이 전 세계 시장을 이미 뭐 70% 이상 장악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가능성으로 조금 해석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의역이지만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은 이번 주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자 3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 이번 3월장의 마지막 거래일인 3월 31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내일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국무총리부터 각 정부 부처 장차관 아주 그냥 총출동을 하는데, 요 탄소 중립은 뭐 이 전 정권부터 계속 뭐 국가 핵심 아젠다로 띄워왔던 그런 주제인데, 이번에는 일단 증시 수혜주를 꼽는다면은 저는 탄소 배출권하고 탄소 포집 기술, 이거 두 가지 테마로 봐요. 그리고 내일 정부가 2분기 전기 가스 요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1분기의 전기 요금의 경우는 킬로와트당 13.1원 올라가지고 진짜 역대 분기별 상승률 최고폭을 기록했고요. 이제 그럼 내일 이제 전기세 또 올라가지고 짜증나네 하고 저녁에 술 한 잔 먹으려고 하면은 12시 전에 끝내시고 들어가세요. 마침 토요일 4월 1일 0시부터 맥주 탁주에 대한 주세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내일 산업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실태조사 발표. 요거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앞에 마침 골드만삭스도 그 지대한 관심을 드러냈던 바로 그 원격 진료 스마트 병원 이쪽 테마죠. 다음 내일 고용부가 인구 특위 전체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일단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제일 큰 모멘텀은 제 생각에는 바로 주택 공급 그리고 재택근무 요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내일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 플러스 3국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다가 또 연준 금리 인상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한중일은 물론이고 아시아 신흥국들 그 은행들의 유동성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될 거고, 대신 저는 여기서 바로 어제 그 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언급했던 CBDC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어떤 그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어떤 유연한 스탠스, 요거 분명히 이번 각국 중앙은행 인사 뭐 개별 인터뷰든 아니면 공식 논의든 반드시 뉴스플로우에 뜬다고 봐요.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2월 PCE 드디어 나옵니다.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요건데, 이거 예상치는 이제 5.1로 나와 있는데 만에 하나
뭐 4.9든 4.8이든 하여튼 앞에 4자 붙으면 완전 서프라이즈 되는 거고요. 바로 그러면 이제 연준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 또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연준 5월 FMC에서 금리 동결과 금리 인상 확률이 5.5 대 4.5 정도로 계속 이제 금리 동결 쪽이 우세합니다만, 이번에 만약에 PCE가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앞에 4자가 붙어서 나온다고 하면은 당장 5월 F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단 1%, 2%라도 시나리오에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맞춰가지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 연설도 있는데요. 역시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진단, 그리고 이제 당장 4월 달은 FMC가 없으니까 또 이제 연준 임원들이 계속 그 입을 털면서 시장을 막 어떻게든지 드리블하려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 임원들이 내다보는 올해 금리 인상의 코스, 언제 과연 끝낼 건지, 혹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정말 없는지, 지금 패드워치에서는 당장 7월 달에 금리 내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힌트를 봐야 되겠죠. 다음 내일 중국에서는 3월 제조업 서비스 PMI가 동시에 공개되는데요. 최근 중국 리오프닝이 어떤 지표를 보면은 막 유명무실이고, 또 반대로 어떤 지표는 또 명불허전이라고 막 엄청나다고 나오고, 이렇게 막 극단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거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3월 최신 PMI니까 당장 내일 우리 금요일장 장중에 확실히 영향력은 좀 있을 겁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A34가 국내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는 좀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애플처럼 그냥 아이폰, 맥, 패드 이렇게 3개의 라인업을 숫자 통일해가지고 1, 2, 3, 4 해서 지금 14 시리즈 이렇게 쭉 나가면은 이거 얼마나 판매자나 구매자나 편해요. 근데 이 갤럭시 시리즈는 용팔이 형님들도 모르겠대. 자기네들도 그냥 막 나오니까. 무슨 사우디 왕실 가게도 마냥 너무 복잡해가지고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도 이게 지난번에 새로 나왔다 그랬는데 그건가 다른 건가 하여튼 임팩트가 너무 분산이 돼요. 자, 다음 내일 JYP 소속의 블랙핑크 지수가 솔로 앨범을 공개하는데요. 왜 한때 연예인들 이름 4글자로 부르는 게 유행했잖아요. 왜 한때 연예인들 이름 이제 4글자로 많이 불렀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설명하고 이름을 해서 뭐 미키 유천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블랙핑크의 지수는 다우지수 어떤가요? 마늘 다자에 버두자에서 친구가 많은 지수에서 다우지수. 자, 또 바로 다음 날 토요일 4월 1일에는 SM엔터 소속 레드벨벳이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내일 금요일장 하루 잘 보내시고 저는 일요일 저녁 7시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그리고 지금 안 씻은 거 아니고요. 제가 지금 수염 기르고 있으니까요. 더러워서 못 봐주겠다. 왜 너는 안 씻고 방송하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씻었습니다. 수염 좀 길러가지고 지금이 과도기예요. 여성분들 이 멀리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이따 목선 넘어갈 때 그 지저분한 그거를 견뎌야 이게 또 찰랑찰랑 이게 되잖아요. 저도 지금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 고맙습니다.